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2월 21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3건과 단신 2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경제적 남용 및 강요에 대해서 서구 우방 간의 협력 대응을 강조하였다는 CNBC 보도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중국이 히토류 정제 기술의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블룸버그 뉴스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제넷 옐린 미 재무장관이 비트코인의 높은 투기 성향에 대해서 경고하였다는 CNBC 보도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단신은 2월 21일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과 접종 현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Biden says US and Europe must push back against China's economic abuse and coercion. CNBC 보도 보시죠.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경제적 남용과 강요에 대해서 서구 우방 간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지난주 초 화상회의로 진행된 G7 정상회의의 공동선언문과 지난 주말에 진행된 뮌헨 안보회의 발언에서도 그러한 미국과 서구 우방 간의 상호 협력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G7 회의 공동선언 내용을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공동 대응이 나오는데요. G7 국가들은 75억 불의 기금을 조성해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주관하는 세계 공동 백신 사업인 코박스에 지원하기로 하였고요. 그리고 파리 기후협약 이행도 합의하였는데요. 전임 트럼프에서 폐기되었던 파리 기후협약이 바이든에 의해서 되살아난 거죠. 그리고 개방경제, 자유롭고 공정한 다자무역 시스템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이로써 미국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벗어나서 이제 다시 다자무역 시스템으로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G7은 6월 정상회의에서 상기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도쿄올림픽의 개최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G7 멤버인 일본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하였겠죠. 다음은 뮌헨 안보회의 화상 발언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 나토 동맹협약 준수를 약속하였습니다. 발언문을 보면은 an attack on one member is an attack on all 이라 나토 동맹 관계를 분명히 하네요. 두 번째로 중국의 경제적 남용과 강요에 공동 대처하자고 주장하였는데요. 중국에 대해서 강경 자세는 유지하되 트럼프식의 치고받기식 무역 전쟁을 탈피하고 우방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하네요. 전임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에 기초해서 우방과 소외되는 정책을 많이 폈었는데요. 바이든은 이제 우방과 웜 릴레이션을 약속하네요. 그러면서 바이든은 2021년을 우방 간의 다자 협력주의의 전환 시점으로 삼자고 강조합니다. 현명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뮌헨 안보회의, 뮌헨 시큐리티 컨퍼런스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뮌헨 안보회의는 1963년부터 매년 2월에 독일 뮌헨에서 개최되고요. 올해는 화상회의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안보 정책 관련 세계적으로 최대 회의입니다. 70개 이상 나라에서 350명 정도의 국가 원수, 장관 등이 참석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에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군요.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China may ban rare earth tech exports on security concerns.
블룸버그 뉴스 보시죠. 중국 정부가 안보 상의 이유로 중국의 히토류 정제 기술 수출을 제한하기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중 무역 긴장 확대 시에 미국에 대한 히토류 수출 제한을 가능하도록 미리 조치하는 거죠. 수출 제한은 국가를 상대로 할 수도 있고 기업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주 타깃은 대만에 전투기를 판매한 로키드 마틴사가 될 것이라고 하는군요. 이날 이 소식으로 미국의 유일한 히토류 생산업체인 MP 머티리얼사의 주가가 6.4% 상승하였다고 하는군요. 한편 히토류를 사용하는 산업체를 보면은 스마트폰 제조, 전투 제조기 등의 첨단 산업 그리고 군 장비가 포함되는데 전부가 17개 분야라고 하는군요. 히토류의 그 중국 비중을 보면은 생산과 정제 비중이 다 매우 높은데 세계적으로 히토류 원료는 충분하지만은 채굴과 관련된 채사성이 낮다고 하네요. 이유는 정제 기술이 부족하고 그리고 정제 비용이 높고 그리고 환경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수출을 제한할 경우 히토류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하네요. 미국의 경우 히토류 수요의 80%를 중국에서 한다고 하니까 미국의 대응이 필요하군요. 미 국방부는 MP 머티리얼사의 그 히토류 정제 사업 지원을 위해서 작년에 960만 불을 지원한 바 있다고 하네요. 네, 세 번째 뉴스. Yellen says investors should be very careful with some sectors. calls Bitcoin highly speculative. CNBC 뉴스 보시죠. 제넷 옐린 재무장관이 비트코인의 높은 투기 성향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자산 고평가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일부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에 조심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규제 당국의 개입 필요성도 언급하였습니다. 여기서 CNBC 사회자의 질문과 옐렌 장관의 답변 내용을 보면요. 사회자는 우선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 속에 주가 지수가 고공행진하고 특수목적 합병에 의한 고평가 기업 공개가 급증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옐렌이 답변하기를 주식 투자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 보호 장치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고요. 또 최근 금융회사들의 암호화폐 거래 채택에 대해서 규제 당국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즉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네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요인을 살펴보면요. 우선 지난주에 마스터카드사가 일부 암호화폐 지원을 발표하였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은행이 하반기 디지털 자산 발주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JP 모간 등 일부 은행은 암호화폐 거래 허용 내지 거래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고요. 여기에다 미국 최고 부자 기업인인 앨런 머스크가 암호화폐를 옹호하고 나섰고요. 그리고 머스크가 CEO로 있는 테슬라 자동차사가 비트코인을 투자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 이면에는 시중 통화량 급증, 저금리,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상승, 달러 가치 하락 등의 배경 요인이 있는 건 당연하죠. 여기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우선 가격 조정이 예상됩니다. 이유는 옐런 재무장관의 경고,
투기 성향이 있고 그리고 당국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지난 주말에 비트코인이 고평가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는 했지만은 이제 너무 비싸졌다는 거죠. 그리고 조만간 당국의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예상됩니다. 그 근거로서 저는 암호화폐가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인 가치 척도, 교환수단, 강제 통용력이 결여된 그야말로 토큰에 불과함에도 화폐 행세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유통이 확산될 경우에 중앙은행 통화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게다가 향후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본격 발행할 경우에 암호화폐와 경합 내지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끝으로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투기 성향이 높다는 점입니다. 사회 전반에 투기를 주장할 우려가 있는 거죠. 금융규제 당국의 조속한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채굴국인 중국의 중앙은행이 이미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죠.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오늘 2월 21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상황 살펴보시죠. 2월 21일 현재 세계 확진자 수는 1억 1,060만 9,979명으로 전주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245만 2,510명으로 전주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3주 연속 그 증가세의 둔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증가세가 상당폭 둔화되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의 증가세 추가 둔화가 확연해 보이고요. 유럽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1위에서 12위까지의 순위도 3주 연속 변동이 없습니다. 순위 변동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요. 현재 2억 200만 명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세계 전체적으로. 전주 대비 17.4% 증가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6,130만 명이 접종받았습니다.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 수는 지난주보다 11개 나라가 늘어나서 88개국이 되었군요. 세계 전체적으로 하루 평균 635만 명이 지금 접종을 받고 있네요. 그야말로 백신 캠페인이 대단합니다. 지난달에 보리스 엘친 영국 수상이 오는 6월에 개최되는 G7 서밋에 한국을 초청하였는데요. 여기에서 그 한국의 K 방역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는데 지금 이런 상태라면은 좀 창피하군요. 네, 두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그리고 일정을 살펴보시죠. 다음 주 주요 이슈로는 지금 조금씩 나아지는 경제지표 관련 사항, 그리고 경기 부양책, 곧 국회에 상정한다고 하죠.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자 수의 감소, 이런 건 다 호재가 되겠죠. 그런데 지표 호전에 따라서 시황이 개선될 때는 기술 성장주보다는 일반 주식이 더 유리하다는 말을 하네요. 참고하세요. 두 번째 이슈는 리플레이션 트레이드입니다.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는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을 예상하고 장기 채권을 팔고 주식을 매수하는 걸 말하는데요. 미국제 10년물의 경우에 그 수익률이 작년 8월 이후에 급격히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는 1년 내 최고 상황입니다. 연 1.3%대죠. 네, 다음 주 또 다른 주요 이슈로는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서 증언하도록 되어 있죠. 잘 봐야겠습니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제 세계경제는 지금을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도 보람차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